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스 현업 전문가로부터 듣는 버추얼 세스 스쿨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텍스트 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머신러닝 기법에 각 기업마다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비즈니스 룰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스가 마련한 텍스트 분석 체험 세션에서 머신러닝과 텍스트 룰을 통해 쉽고 간편한 텍스트 분석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발표를 위해 세스코리아 최진모 수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석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스코리아에서 머신러닝 분석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오늘 세스스쿨의 이제 텍스트 분석 영역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4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텍스트 분석이 이제 텍스트가 익숙하시다 보니, 글이 익숙하시다 보니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정의와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텍스트 분석의 사례와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 분석을 하시고 싶은 고객사분들에게 세스가 어떤 분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저희 텍스트 분석 솔루션을 소개하는 시간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솔루션에 대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이제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텍스트 분석을 간단히 개념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현재 인류가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 이제 그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그럼 빅데이터의 90% 가까이는 비정형 데이터다. 이제 정형 데이터와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 거고, 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형식이 갖춰져 있는 숫자인지 문자인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길이가 정해져 있고 하는 그러한 딱 각이 맞는 그런 맞춤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길이도 알 수가 없고 형식도 알 수 없는 텍스트나 소리와 같은 이제 그런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데이터로서 비즈니스의 이점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비정형 데이터, 특히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분당 생산되는 텍스트의 개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구글 신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용어가 있을 만큼 구글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할지 알고 있다라는 게 결국 우리들이 생산하고 있는 텍스트들, 우리들이 뭐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하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여러 게시글을 보거나 하는 그러한 데이터들, 그런 텍스트 데이터들까지 활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까지 생겨날 정도고요. 텍스트 분석의 정의를 이제 뭐 위키피디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텍스트 분석이란 건 당연히 텍스트로부터 뭔가 정보를 얻어내는데, 그런데 그거는 언어적인 기술과 통계적이고 머신러닝 기술의 집합체다. 텍스트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포함된 집합체고, 그 목적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결국 비즈니스의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거나 파악하거나 하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탐색적으로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런 데 사용되는 언어와 통계 머신러닝 기술의 집합체다. 어떻게 괜찮은 정의이긴 한데 좀 막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짧게 좀 쉽게 한번 재정의를 밑에서 해드려 보면, 결국 텍스트 분석이라는 거는 텍스트를 사람처럼 대신 읽어주게 하는 거다. 대신 읽어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다. 결국 대신 읽는 게 텍스트 분석이고 텍스트 분석의 솔루션이고, 근데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거나이징이라는 거는 텍스트를 읽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까지 또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글을 쓴 고객이 긍정적인지, 우리한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긍부정이 어떤 요인 때문에, 상품 때문인지 서비스인지, 그런 요인과 어떤
상황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어거나이징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으로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날짜나 숫자나 금액이나 그런 주요 정보를 읽어서 대신 파악해 주는 게 바로 텍스트 분석이다. 결국 글을 읽어서 중요한 정보를 대신 얘기해 주는 게 텍스트 분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텍스트들을 읽는 게 우리 비즈니스에 이익이 될 것인가 하면 이제 모든 각 기업체 안에는 여러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5년 이상 전부터 저런 콜센터에 이제 상담사들이 고객들과 하는 그런 상담 내용을 텍스트화해서 그걸 가지고 고객들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일찍부터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기업에서 관리하는 어떤 게시판의 게시글들, 그런 글들을 또 분석해서 고객의 그런 행동을 예측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 왔고, 그 외에 어떤 서베이 정보나 어떤 내부의 계약 정보, 아니면 뭐 인사 관련된 이력서 정보, 이런 것들까지도 텍스트 분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의료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필드 노트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제조 현장에서의 어떤 일지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기업 내부에서 생산하고 내부에서 관리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텍스트들도 많이 있죠. 외부 게시판이나 외부 블로그, 아니면 뉴스나 SNS, 이제 이런 외부의 정보들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에 유용한 그런 내용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들을 결국 읽어서 많은 양을 읽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다큐멘트 유니버스라고 돼 있는데 좀 거창한 표현이긴 한데요. 결국은 텍스트 분석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 회사와 관련된 모든 텍스트들을 다 나열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대고객, 실제로 뭐 제조품이나 여러 상품들을 최종 사용자들이 어떤 코멘트를 남기는지,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리뷰나 SNS 정보를 파악해서 우리 기술 개발에 영향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신제품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자체의 어떤 산업 리포트, 기술 리포트, 여러 논문, 이제 그런 외부의 우리 회사의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중복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협업할 게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텍스트 활용 방법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외부에 있는 텍스트들이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텍스트들입니다. 어떤 뭐 제조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관한 그런 노트, 안전관리 일지, 아니면 설비를 점검했던 그런 일지, 아니면 실제 어떤 작업 중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또 정리했던 그런 일지. 이게 어떤 정형화된 센서로서 어떤 어떤 제조의 프로세스를 저장하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 분석을 하는데 또 유용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텍스트들, 내외부의 텍스트들, 관련된 텍스트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읽어야 될 텍스트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분석을 했는지, 프로젝트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객들과 이런 텍스트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사화됐던 사례를 한번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백화점 사례입니다. 백화점은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의 성향이나 어떤 호불호를 찾아내면 되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죠, 당연히. 그 중에 또 특별히 어떤 VIP 고객들, 우수 고객들과 직접 응대했던 매니저들이 오늘 그 고객과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부분을 좋아했고, 또 어떤 부분을 좀 불편해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날의 어떤 내용들을 메모로 남겨놓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수인계하고 서로 전달 사항으로 되겠지만, 이게 시간이 누적되고, 인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사람이 전달해주는 부분을 넘어서 시스템화 함으로써 몇 년 동안 그렇게 저장되어 왔던 그런 고객들과의 어떤 상담 내용들, 응대 내용들이 저장됨으로써 그 고객에게 빠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많이 유용한 그런 시스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례는 이제 건설사의 사례입니다. 건설사에서 어떻게 텍스트 분석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기서 사용했던, 대신 읽어줬던 텍스트가 어떤 거냐면, 저희 보셨듯이 해외 EPC 입찰 안내서입니다.
해외의 대형 건설 사업들, 그러니까 보통 뭐 1조, 조 단위 이상의 그런 발전소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석유화학 시설을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의 어떤 발주를 위한 그런 입찰 안내서죠. 발주를 함으로써 그런 입찰 안내서를 보고 여러 건설사들이나 여러 중공업사들이 그 RFP 입찰 안내서를 보고 본인들이 프로젝트 기간을 산정한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산정한다던가 해서 그런 걸 정리해서 제안서로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작업들은 어쩔 수 없죠. 그 수백 페이지에서 수천 페이지 되는 입찰 안내서를 그 제안팀은 다 나눠서 읽겠죠. 읽으시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면서 그 부분에 뭐 프로젝트 계획도 세우고 비용도 산정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하실 텐데, 저희가 같이 작업했던 부분은 그 수백 수천 페이지 되는 내용을 기계가 한번, 저희 솔루션이 한번 대신 읽어준다라는 거죠. 저희 보시면 수억 개 이상의 용어를 그 솔루션에 입력을 해놓고, 그런 용어 기반의 여러 주요한 부품, 주요한 어떤 사양, 탱크의 모양, 탱크의 두께, 그런 어떤 중요 부품이나 뭐 재료들을, 아니면 길이, 굵기, 이제 그런 숫자적인 내용들을 솔루션을 통해서 한번 추출을 해내고, 추출돼서 정리된 내용으로 제안팀 이후 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면 업무적인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읽기 어려운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건설사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텍스트 분석을 활용을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텍스트는 사람이 만드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되게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텍스트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야 이제 이러한 텍스트 분류 기반 하에 방법론이 나오고 그에 따른 그런 방법론을 제공할 솔루션이 또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는, 결국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우리의 다수 고객이냐,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텍스트냐에 따라서 크게 우선 나뉘고요. 우리의 고객들 중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고객의 개인정보도 알고 그 고객이 누구인지 아는 그러한 고객의 텍스트인지, 아니면 우리의 고객이긴 한데 외부에 있는 고객이어서 그 고객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어쨌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했던 고객이란 정도만 아는 그러한 분들의 만들어진 텍스트를 분석할 때, 결국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세 가지 유형이 나뉘고요. 이 세 가지 유형별로 방법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우리 내부의 고객이고 어느 분이 그런 텍스트를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나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이제 금융기관 같으면 그분의 금융자산이나 이제 여러 금융 패턴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내부의 정형 정보에다가 그 고객이 만들어낸 텍스트 정보까지 합치면 그 고객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예측 분석의 목적은 결국 우리 개인 고객의 생각을 빨리 알아내서 좋은 상품을 추천하고, 우리 사업, 우리 상품의 불만이 뭔지를 빨리 알아내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형 데이터와 고객들의 여러 개인적인 정형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합쳐서 어떤 예측 모형을 만들면 훨씬 확률 높은 그런 모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텍스트 분석을 접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 주로, 그렇죠. SNS나 외부 게시글이나 블로그나 이제 그런 쪽에 글들을 남기는 고객들인 거죠. 우리 제품의 사용기, 후기, 만족스러운 점, 그런 글들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 그런 글들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냐면, 개인화는 할 수 없으니, 그 글이 누구의 글인지는 알 수 없으니, 단지 그 글에서 우리 제품이 언급이 됐는지, 어떤 성향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어떤 상품의 출시에 대한 반응을 보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앞서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되게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전문적인 내용이고, 아주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어떤 단어가 사용됐고, 어떤 숫자가 사용됐고, 그 숫자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으로 문단 단위로, 문장 단위로, 단어 단위로 일일이 찾아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또 그러한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법론과 그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의 분석을 또 하게 되는 어떤 비즈니스 업종이 또 있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릴 때 사이사이 말씀드렸듯이 금융이나 통신, 아니면 소매 업종처럼 직접 개인의 어떤 행동을 예측하는데 이게 중요한 업종이고, 또한 그런 개개인의 정보들, 별도의 정보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에서는 이런 내부 모형의 텍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휴대폰 회사, 가전회사, 노트북 회사, 아니면 자동차, 어떤 공공행정과 관련된 그런 일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을 때, 그렇죠? 이런 업종에서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익스터널 커스터머의 텍스트를 분석을 하기 위해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이거는 정말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죠? 기술 개발 문서, 논문, 어떤 논문에 대한 문서, 아니면 이제 의료 문서, 어떤 저희가 건강검진이나 그런 검진을 하고 나서 그런 영상 정보를 이제 담당 의사분이 어떤 특이점을 메모를 해놨거나, 아니면 뭐 진료 과정 중에 특이점이 메모가 되었는데 그런 정보들이 계속 누적되고 다양하게 정보가 누적됨으로써 고객의 어떤 질병에 대한 진행 정도나 그런 걸 예측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제조 과정에서 제조 안전 영역에서의 그런 일지 같은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석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텍스트의 종류와 분석 유형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활용할 부분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세 번째 챕터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텍스트 분석의 정의, 개념,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들의 종류, 그리고 어떤 내용을 분석할지에 따라서 텍스트 분석 솔루션을 세스가 어떻게 제공을 드리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플로우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스의 텍스트 분석 솔루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그러냐면 앞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분석 목적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접근해야 될 방법론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다량의 하루에 뭐 예를 들면 5,000개씩 10,000개씩 계속 생산되는 텍스트이긴 한데 아주 자세히 단어 하나하나까지 파악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러프하게 매일매일 파악하고 아침에 파악해서 당일 반영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파악해서 반영하고 이렇게 짧은 주기로 빨리빨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점검을 하고 싶다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어떤 텍스트 분석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실제로 행동을 예측을 해서 일일이 개인화해서 그 개인 고객이 어떤 상품을 선호할지 그런 걸 파악하고자 하는데 사용을 하기 위한다고 하면 또 그런 솔루션에 텍스트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인 외에 어떤 뭐 그런 텍스트, 여러 노트, 뭐 수백 페이지 되는 어떤 PDF 문서를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단어들을 뽑고 그 단어들에 관련된 숫자들을 뽑아서 아주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을 해놓고 나면 정리된 그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 작업을 하는 데 매우 효율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형으로 아주 많은 데이터를 정형화 해놓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이 또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목적 하에 세 가지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솔루션은 같은 자연어 처리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자연어 처리라는 게 결국 언어적인 특성, 텍스트의 언어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분리하고 제조업하는 어떤 1차 가공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영역이 난이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하기도 또 쉽지 않은 영역인데 지금 저희 세스 솔루션은 이 부분을 내장을 시켜서 텍스트 데이터와 인터페이스만 하게 되면 솔루션이 실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자연어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여러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세 개의 솔루션, 세 종류의 솔루션이 같은 언어 엔진, 자연어 처리 엔진을 내장해놓고 여러 사용자들을 위한
결과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 정보를 간단히 이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10,000개 정도의 뉴스 기사를 집어넣었을 때 원클릭만으로도 이 중에 몇 개가 뭐 방송, 연예에 관한 기사인지 금융에 관한 기사인지를 원클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시각화 시켜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 관련된 조직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여러 고객들을 만나면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면서 그 고객의 현황이나 어떤 주문 내용들을 간단히 이제 메모로 남긴 겁니다. 30,000개, 40,000개 이상의 그런 뭐 한 달 동안 정리했던 그런 문서들을 중앙에서 한 번에 분류를 해보고자 하니 그게 어떤 내용들이 분류가 되는지를 원클릭으로 보자 했더니 약 한 5,000개 정도의 문서가 고객들이 지금 약간 불만족하고 있고 좀 좋아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의 위주로 노트가 있는 게 한 30,000개 중에 5,000개 정도가 그런 내용들이 있다. 리스크가 있다. 이제 그런 문서를 원클릭으로 또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탐색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 주도록 하는 이런 빅데이터 솔루션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형 개발이라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제 예측 모형 개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존의 전통적인 알고리즘 외에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 또 거기에 그 고객이 만들어낸 텍스트까지 반영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모형의 성능 지표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KS 지표 외에도 이런 리프트 지표 역시 텍스트를 사용한 회귀 분석이 훨씬 높게 된다. 이런 것들이 실제 모형 개발에 텍스트 분석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형의 정확도를 조금이라도 높여보자라는 그 모든 노력들의 결과가 빅데이터고 텍스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영 자산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형화하고 DB화한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의 단어 수준까지 직접 구분을 해가면서 특정 단어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매핑해가면서 관계를 찾아서 DB화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기능을 가진 솔루션이 또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고객 정보, 기존에는 고객의 정형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고객의 게시글이나 상담글을 이용해서 그 고객이 어떤 제품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 만족도가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어떤 걸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기존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만들므로써 이후에 여러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화면이 앞서 예시를 들었던 그런 건설사에서 결국 그런 입찰 안내서에 나와 있는 여러 주요 사양들, 보시면 뭐 방제 탱크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다, 노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텍스트로 있다라는 거죠. 수백 페이지짜리 텍스트로 있고 PDF로 있을 때 그것을 솔루션을 통해서 노즐의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하는 정보를 사전에 솔루션이 대신 읽어서 그 정보를 정리해서 작업할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의 화면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세스의 텍스트 솔루션은 VA라고 말하는 탐색적인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 그다음에 VDMML이라고 하는 고객 개개인의 어떤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데 텍스트도 사용을 해서 그 어떤 예측력을 높이게 하는 그런 솔루션, VTA라고 하는 솔루션은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레벨로 내려가서 중요 단어가 뭐고 그 단어 근처에 있는 여러 단어의 관계까지 찾아서 그 다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로 추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결국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저희가 고객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지, 어떤 요인이 있을지 상담을 하면서
세 가지 솔루션이 다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이 중에 두 가지만 제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한 가지만 제공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 세스 텍스트 분석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세스 텍스트 분석 솔루션까지 소개를 해드림으로써 어떤 텍스트 분석의 개념, 그 다음에 유형, 그에 따른 솔루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솔루션 하나를 직접 선택을 해서 여러분께 직접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VDMML이라는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VDMML은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도 쓰고 다양한 정형 데이터도 쓰고 비정형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모의 주요 내용을 미리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면 데모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보험의 청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 데이터이기 때문에 금융 데이터이기 때문에 청구를 누가 했고 언제 했고 그 청구자가 뭐 나이나 직업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기본 정형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비정형 정보는 그 청구가 돼서 보험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직원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갔던 직원들이 상황을 간단히 메모로 남겨놓은 또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을 위해서 간단히 메모를 해왔었던 그 정보와 여러 청구 데이터를 합쳤을 때 이 청구가 뭐 프로드의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이 보험 청구를 이제 우리의 책임이 아닌 우리 고객의 책임이 아닌 제3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실제 보험사로서는 어떤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거나 어떤 이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겠죠. 이제 그런 내용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타겟을 정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분석 데모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그런 방법론 알고리즘을 써서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랜덤 포레스트나 그레디언트 부스팅과 같은 신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세스 분석 솔루션의 특징인 자동으로 어떤 알고리즘도 선택하고 데이터의 변환이 필요한지를 AI가 판단해서 어떤 알고리즘과 데이터 변환을 제안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모델을 개발을 해보고 거기에 텍스트까지 반영해서 모델을 개발을 해보는 이 4단계를 쭉 진행을 해보면서 어떻게 모델 성능이 개선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데모 시간이 되겠습니다. 데모 솔루션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세스의 이런 모형 개발 솔루션의 시작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시작을 할지 이제 그러한 걸 정의를 해주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텍스트 마이닝 그런 모델이라고 제가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해줬고요.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사용했던 알고리즘은 우선 시작으로 기본 알고리즘인 회귀 분석과 디시전 트리 두 가지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어떤 데이터가 임포트 됐는지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탭이 열리고요. 타겟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제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공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왔는지 상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인지 간단히 확인을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해보고요.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실제로 임포트된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여러 알고리즘을 써서 모형을 개발하고 그걸 그 안에서 비교, 제일 밑에 있는 모형을 비교해서 그 파이프라인 내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화면이 되는 거고요. 모형 개발이라는 거는 다양한 알고리즘의 변화, 아니면 사전 작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결국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보셨듯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3개의 모형을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보시면 전진 선택 로지스틱 회귀가 가장 성능이 높게 나왔습니다. 3가지 중에는. 그리고
여기 한번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포함된 그런 템플릿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함으로써 아까는 회귀 분석과 디시전 트리 두 가지 알고리즘이었는데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 부스팅, 신경망 이런 세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앙상블 기능까지 추가가 돼서 총 모형 7가지가 이번 이 지금 파이프라인에서는 이 모형 7개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 7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발된 7개의 모형이 어떤 게 가장 성능이 좋은지 모델 비교에 가서 그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기존 알고리즘보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더 높게 나오겠죠. 보시면 그레디언 부스팅 알고리즘이 가장 예측력이 높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로지스틱이나 의사결정 틀이 20대 초반, 중반의 어떤 성능을 보였다고 하면 20대 후반의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 측면의 성능 개선이, 모델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모형 개발 방법을 보시면 오토ML 기능으로서 자동으로 알고리즘도 골라주고 인풋 데이터의 분포나 타겟과의 관계를 AI가 결국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변환 정도를 이 분석가한테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총 5개와 앙상블에서 6개의 새로운 모형 개발 알고리즘과 그 위에 보시면 어떤 변수 선택이나 변수의 피처를 추출해서 변수를 변환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위에 또 추가가 됨으로써 분석가한테 새로운 모형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오토ML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만들어준 솔루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이 알고리즘들을 실행을 해서 보시면 노드마다 지금 실행되는 내용들이 보이죠. 그래서 실행되기를 기다렸다가 알고리즘 5개와 앙상블 6개의 모형을 또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 자동으로 생성해준 이 알고리즘들 중에는 앙상블 모형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파이프라인마다 가장 좋은, 성능이 좋은 모델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하나씩 3개의 모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보시면 점점 조금씩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론, 머신러닝 방법론, 오토ML 방법론을 썼을 때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토ML 기능으로 만들어진 이 파이프라인을 잠금을 해제하면 여기서 새로운 또 알고리즘을 추가해서 새로운 모형을 또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측력이 높은 걸로 나온 그레디언 부스팅 위주로 이제 오토ML도 생성을 해줬고 거기에 제가 그레디언 부스팅으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레디언 부스팅 노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텍스트 마이닝도 추가를 하고 그 언어를 이제 한국어로 바꿔줬고 이제 그레디언 부스팅 노드는 이제 다른 노드와 구분을 위해서 텍스트가 반영된 그레디언 부스팅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 노드의 이름을 제가 지정을 해줬고요. 이렇게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제 기존 작업되어 있는 거 말고 신규 추가한 이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한 부분만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변화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결국 기존의 이런 오토ML을 이용해서 나왔던 그레디언 부스팅이 주요 알고리즘이고 거기에 어떤 사전 변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과연 텍스트 분석을 활용을 했을 때 그 성능 차이가 어떻게 될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델 비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델 비교에 들어가서 보면 기존의 나머지 5개 알고리즘의 모형 개발 성능에 비해서 텍스트 분석, 텍스트를 반영한 모형은 10%포인트 이상 성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참 자연스러운 게 어떤 고객의 생각이 나타났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의 생각을 모형에 반영하면 성능이 높아질 거고 어떤 사고의 특성을
단지 어떤 몇 가지 정형 정보 외에 실제로 사람이 보고 나서 그 사고의 특성을 메모로 남겼다고 하면 그 사고의 특성이 어느 데이터보다 그 텍스트 데이터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우리 예측하고자 하는 부분의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텍스트 마이닝 노드에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텍스트 분석을 했고, 어떤 텍스트 단어를 이용을 했고, 불필요한 단어들은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 집합들, 우리가 말하는 토픽이라는 것들이 생성이 돼서 그런 토픽들이 그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지, 그런 걸 이제 텍스트 마이닝 노드가 설명을 해주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렇게 생성된 텍스트 단어 정보나 토픽 정보를 이용해서 모형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어떤 컬럼, 어떤 데이터가 이 모형 예측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냐 보면, 여기 보시면 어떤 사고, 자동차 관련된 사고에 관한 텍스트가 많은 데이터의 경우 확률이 높았다. 아니면 손에 부상이 있는 데이터, 그런 사고의 경우 우리가 얻고자 하는 확률이 높았다라는 그런 텍스트적인 특징이 반영이 돼서 해당 알고리즘 모형의 성능이 개선이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추가했던 이 텍스트를 활용한 모형이 결국 이 파이프라인 3개, 앞에 3개, 7개, 6개, 이제 이 모든 이 모형을 한 번에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은 모형이 바로 텍스트를 사용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우리가 프로드를 예측하거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기 청구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3자 책임이 있는 사고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개발을 한다면 반드시 그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모형을 개발하면 성능이 높아지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데모를 특히 하나의 내용으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 텍스트 마이닝 노드라는 겁니다. 지금 보셨듯이 클릭하고 노드를 추가하는 방식만으로 어떤 텍스트 처리 기술, 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그 텍스트가 임포트만 되면 작업 노드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한 수준의 모델 성능이 개선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결국 이 데모의 요약이 되겠고요. 이제 이 마지막, 오늘 이제 텍스트 분석 세스스쿨 이 시간의 마지막 키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 텍스트 분석은 다양하고 수준도 다양하고 목적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목적에 맞게 솔루션은 여러 개가 저희 이제 세스에서는 3가지가 존재하고 그런 3가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텍스트 분석 툴은 자동으로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복잡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나 지식이 없더라도 텍스트 데이터를 아주 쉽게, 손쉽게 모형 개발이나 분석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 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성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세스 텍스트 솔루션의 타 솔루션 대비 장점이 무엇일까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텍스트의 종류도 워낙 많고, 그걸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스 텍스트 솔루션은 한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3가지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 3가지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언어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사용자가 자연어 처리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를 솔루션이 자동으로 해주고 우리의 목적인 텍스트 데이터의 탐색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모형 개발 아니면 세부적인 단어 추출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의 장점이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나 한국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베트남어 이제 그런
언어까지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고객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스 텍스트 솔루션은 전 세계 사실 모든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상용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한 30여 개 이상의 언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분석 팩도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또 주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세 가지 텍스트 솔루션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 솔루션마다 텍스트 가공을 별도로 하게 되나요? 예. 그 텍스트 가공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터페이스 연결, 임포트만 하게 임포트하는 방식도 동일하고요. 세 개의 솔루션은 같은 플랫폼 하에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임포트하는 방식이 동일하고 결국 아까 보셨던 데모 과정 중에 보셨던 그런 방식처럼 텍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기만 하면 그 각각 솔루션은 그 텍스트를 가져다가 각각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자연어 처리를 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텍스트 분석 시에 주제별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요? 예. 앞서 이제 텍스트 분석 개념 말씀드릴 때 결국 텍스트 분석 솔루션, 텍스트 분석이라는 결국 내가 읽어야 되는데 내가 한 번에 5,000개, 10,000개를 하루에 읽을 수가 없으니 대신 컴퓨터 솔루션이 대신 읽어준다라고, 그게 이제 텍스트 분석이고, 읽는데 읽은 다음에 그게 어떤 내용의 분류인지를 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이제 텍스트 분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데이터, 텍스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다 찾고 단어들의 집적도를 또 계산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계산 과정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까지 반영이 돼서 이제 그런 단어들의 집적도까지 계산한 그런 분류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스의 텍스트 분석 솔루션은 이런 주제별 분류를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 앞서서 데모 영상에서나 화면에서 보셨듯이 10,000개의 신문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30,000개의 어떤 영업 메모 노트를 어떤 좀 리스크가 있는 메모가 어떤 건지 찾아준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자동화하여 고객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텍스트 분석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 저희가 이제 텍스트 분석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발표 시간에서도 보셨듯이 텍스트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과제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수준도 다양하고, 또한 용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텍스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단지 수집된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텍스트를 연결만 하고 원클릭으로 매일매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정도의 과제라면 사실 프로젝트가 없이도 또 교육만으로 그런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툴 교육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 이제 건설사 사례처럼 용어도 사실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되게 전문적인 용어가 다 있고 그 전문적인 용어를 솔루션에 어느 정도 입력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입력된 단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룰도 세팅을 해야 돼주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의 경우는 5개월 이상, 7, 8개월 이상까지도 또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에서 여러분들 각 사에서 어떤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우선 빨리 해보는 분석을 하시고 싶으신지 아니면 아주 전문적인 텍스트 분석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서 그 일정을 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요. 텍스트 처리 시에 초기 작업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제공되는 샘플이나 템플릿이 있는지 여부와 어떤 종류나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텍스트 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텍스트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PDF 같은 걸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전문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경우는 당연히 어떤 좀 일정 기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분류해내고 어떤 문단 단위로 쪼개내고 주요 단어가 있는 어떤 패러그래프 단위로 분류를 해서 그거를
한 500페이지 되는 PDF지만 그거를 주요 패러그래프로 쪼개서 다시 분석하기 전으로 가면 그게 10,000개, 20,000개, 30,000개의 어떻게 보면 또 텍스트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1차적인 텍스트 정리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세스 솔루션 제공 외에 관련된 업체들과 함께 해당 업무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간에 산정을 하고 해당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고객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머신러닝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 아주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참,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하고 고객들에게 빨리 고객들이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신러닝도 하고 빅데이터도 하고 시스템도 도입하고 하는데요. 필요한 제반사항이라고 하면 우선 아무리 좋은 솔루션과 좋은 알고리즘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데이터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 한 5, 6년 전부터 이제 국내에 이런 빅데이터, 비정형 빅데이터, 머신러닝 분석, 이런 플랫폼 구축,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1년 이상의 그런 기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는데 가장 선행되는 내용은 결국은 데이터의 정비였습니다. 모든 고객사 안에 있는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를 정비를 해서 하나로 모아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빅데이터를 정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사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고 신속하게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루에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텍스트가 생성되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전국에 약 2,000개의 매장이 있어요. 아니면 3,000개의 매장이 있고 그 매장의 고객들에게 오늘 방문했던 고객들이 게시판에 글을 남겨놨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고객이 수십만 명의 고객, 전국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고객이 오늘 글을 남겨놨는데 그게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글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런 글들 관리하고 있는 영업 담당하는 그런 마케팅 담당하는 부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를 들면 5,000개의 게시글이 계속 생성이 되면 그 글을 10여 명이든 5명이든 분류를 나눠서 그 글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또 정리하고 그래서 일간 리포트를 계속 작성을 이제 이건 실제로 고객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의 경우 이제 그걸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하고 사실 그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시스템화함으로써 이제 매일 5,000개나 3,000개 되는 게시글을 자동으로 저희 세스 솔루션에 연결해 둘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이제 사전 작업을 진행을 하면 매일 3,000개 중에 어떤 서비스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특정 제품이나 어떤 특정 마음에 들었다는 내용이든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요 분류 사항대로 분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매일매일 또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속하고 자동에 초점이 많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세스 텍스트 애널리틱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동안 자연어 처리와 정보 추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텍스트 분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 자연어 처리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또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대부분의 또 유사한 기타의 텍스트 분석 솔루션들도 저 오픈소스 기반의 또 프로그램 기반의 자연어 처리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솔루션 소개나 이제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자연어 처리를
아주 직접 어떻게 보면 사용자나 분석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솔루션은 한 텍스트가 10,000개의 단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100개의 단어가 있을 수가 있고 100개의 단어든 1000개의 단어든 그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분 텍스트를 구분해서 우리 솔루션에 인풋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 자연어 처리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안에 자연어 처리를 위한 사전이 내정되어 있고 어떤 단어로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머신러닝적인 그런 룰이 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를 별도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이 텍스트 분석 솔루션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텍스트들을 통해서 뭔가를 예측을 하고 이러한 텍스트가 어떤 분류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단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 좀 불만인 고객이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상품, 특정 상품 때문에 그런 건지 특정 제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영업적으로 만났던 어떤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런 요인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요인을 알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모형을 학습하고 잘 그거를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예측이 안 됐으면 또 어떤 룰을 또 수정을 하고 모형을 수정하고 이제 이것도 결국 어떤 모형 개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반복 작업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툴에서는 저희 텍스트 분석 솔루션에서는 좀 더 쉽게 반복 작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발표 자료를 등록해 주신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궁금한 점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세스코리아에서 빠르게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최진모 수석님 오늘 웨비나 정리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희 이제 세스코리아에서 버추얼 세스 스쿨이라는 큰 제목으로 여러 시리즈로 여러 주제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텍스트 분석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개념이나 텍스트의 종류, 분석의 유형, 그리고 저희 솔루션 소개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내용, 또 부족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시고 관심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방문을 드리고 해서 더 자세한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